한번 상상해 보세요. 회사 방침에 따라 월급이 깎였는데 소송을 걸어서 이겼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도 또 이겼어요. 그런데 알고 보니 첫 번째 소송에서 받은 돈이 사실은 두 번째 소송 결과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계산된 거였다면 어떨까요? 네, 이게 좀 복잡하게 얽힌 법정 다툼인데요.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. 우선 이 모든 일의 시작인 임금 피크제가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다음 이 제도를 무너뜨린 첫 번째 소송,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두 번째 시간의 수당 소송,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걸 뒤집는 세 번째 소송까지 따라가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그 의미까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임금 피크제가 도대체 뭔지 이것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?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한국 기업들이 이제 정년이 가까워진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인데요. 고용은 보장해 줄 테니 그 대신 월급을 조금씩 깎자는 거죠. 즉, 고용 안정성을 주는 대가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. 자, 여기서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바로 피크 임금을 어떻게 계상했냐는 건데요. 전년도 연봉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엔 기본급이랑 각종 수당은 들어갔어요. 그런데 딱 하나, 시간을 수당은 쏙 빼고 계상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바로 첫 번째 소송이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죠. 2016년에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자마자 한 근로자가 이 제도 자체가 무효라면서 소송을 겁니다. 이게 첫 번째 소송이고요. 그런데 동시에 시간의 수당을 달라는 두 번째 소송도 진행이 돼요. 그리고 이 두 소송의 결과가 맞물리면서 결국 피크 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. 그리고 결과는 근로자의 승리였습니다. 법원이 이 임금 피크제 자체가 위법하다, 즉 무효라고 판결한 거죠. 그래서 회사는 삭감했던 임금을 다시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. 엄청난 승리처럼 보이죠?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.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바로 그 시점에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소송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거든요. 다시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소송,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에 바로 그 똑같은 근로자가 전혀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소송을 냈던 겁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이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. 법원이 회사가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시간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인정한 거죠. 이게 그냥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바로 이 두 번째 승리, 즉 회사가 원래부터 시간의 수당을 지급했어야 했다는 이 사실이 잠시 후에 터질 세 번째 소송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. 자, 이제 두 개의 승리가 손에 쥐어졌습니다. 하나는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, 또 다른 하나는 밀린 시간 외 수당을 받으라는 판결.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 판결이 어떻게 연결될까요?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소송의 아주 기가 막힌 논리가 시작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근로자 측이 정말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. 법원에서 회사가 저한테 시간의 수당을 원래부터 줬어야 했다고 인정했다면 그 시간의 수당도 당연히 제 원래 연봉의 일부였던 거 아닌가요? 그렇다면 애초에 피크 임금을 계산할 때 이 시간의 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? 라는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주장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왼쪽이 회사가 원래 계산했던 방식이죠. 기본급에 수당만 더해서 피크 임금을 정했어요. 그런데 오른쪽 근로자의 주장을 보세요. 그게 아니라 기본급, 수당에 더해서 두 번째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그 시간의 수당까지 포함해서 피크 임금을 다시 계상해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첫 번째 소송에서 이겨서 받은 돈이 애초에 기준점 자체가 낮게 잘못 계산됐으니 그것도 틀렸다는 주장이죠. 자, 이 정말 영리한 주장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. 과연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대법원은 근로자 주장이 맞다고 봤습니다.
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쉽게 말해서 나중에 나온 판결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계산의 기준 자체를 소급해서 바꿀 수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. 정말 엄청난 판결이죠. 이 판결의 파급 효과를 생각해보면요. 법원이 사실상 전혀 다른 소송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건의 결과를 하나로 연결시켜버린 겁니다. 두 번째 소송의 결과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째 소송의 정산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선언한 셈이죠. 네, 그래서 결국 근로자가 돈을 더 받게 된 건 알겠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? 이 판결이 법정을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? 먼저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임금 계산이 몇 년 뒤에 전혀 다른 소송 결과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. 굉장한 불합실성이 생긴 거죠.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이 열린 셈입니다. 만약 내가 어떤 수당을 못 받았다고 소송에서 이기면 그걸 근거로 과거에 잘못 계산됐던 다른 급여들까지 전부 다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.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선례가 만들어졌습니다. 미래에 일어난 사건이 과거의 재정적인 합의나 계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만약 오늘의 판결 하나가 어제의 내 월급을 다시 계산하게 만들 수 있다면 과연 내일의 내 월급 명세서는 정말 확정된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?